오늘 미국 증시가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달러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다가오는 9월, 얼마 안 남았죠. 연준이 미팅 때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이다 라는데 베팅이 많이 쏠리면서 국채가 큰 폭으로 하락함과 동시에 반사 이익으로다가 미국 증시 그리고 암호화폐도 반등을 하게 되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26,000달러대를 다시 탈환해주면서 26,500달러 근방에서 와리가리를 열심히 때려주고 있는 가운데 이더리움은 1681달러, 1700달러 선을 노리고 있는 모습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약한 반등이나마 나와주고 있는 가운데 이런 분위기에 죄를 뿌리는 남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바로 제임스 블러드 전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였습니다.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의견들이 갈리고 있죠.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것이다. 아니다. 지도자들은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경기는 좋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블러드 전 총재 같은 경우는 내가 봤을 때 경기 침체 위험이 없어졌다. 그래가지고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지금 그나마 약간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 시장인데 만약에 이런 희망이 꺾이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방 압력이 나올 수밖에 없겠는데요. 9월에 있을 연준 미팅 전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번 주에 잭슨홀 미팅이 있기 때문에 잭슨홀 미팅에서 이 파월이 어떤 기조로 발언을 하느냐가 전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반등 좀 해주고 있지만은 방심하기는 한참 이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블랙락이 비트코인을 매집하네 안 하네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자, 어떤 의견들이 있느냐? 유명 분석가인 인컴샤크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블랙락이 비트코인을 사들였다면 몇 년 전의 일일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과거 16,000 혹은 2만 달러대에서 미리 매수를 했을 것이다. 블랙락은 현물 ETF 신청을 발표한 다음 3만 달러대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하지 않았다. 블랙락이 당신과 같은 평단가에서 비트를 매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위안을 삼고 있다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날카로운 지적을 하면서 지금 물린 사람들의 속을 긁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어제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블랙락이 ETF 신청을 하자마자 비트코인은 그 자리가 고점이 돼가지고 떨어지기 시작했었죠. 이렇게 큰 기관이 ETF라든지 어떠한 계획을 가지게 됐을 때 발표한 시점으로부터 훨씬 이전부터 시장 조사 등등을 진행을 하죠. 그래서 인컴샤크 말대로 블랙락이 비트를 매집했다라면 훨씬 이전이 됐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라면 떨구고 나서 추가적인 매집을 한다라든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올해 들어가지고 ETF 소식을 들었지만 블랙락 같은 경우 몇 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반면에 블룸버그의 ETF 전문가 제임스 세이파트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블랙락이 비트코인 ETF 출시가 되기 전에 비트코인을 확보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주장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펀드를 일반적으로다가 상장 전 하루 전에 시드를 출제할 것이고 이는 50만 달러에서 수백만 달러 사이의 금액으로 시작될 수 있을 것, 펀드를 출시하기 전에 어딘가에 비트코인을 축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요, 저보다는 이 사람이 전문가니까 이 사람 말이 맞을 수 있겠습니다만 기관들이 얼마나 얍삽합니까? 사람들을 구워 삶아서라도 말 그대로 벼랑 끝으로 몰아서라도 자신들의 이득을 우선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일반 투자자들보다 비트코인을 싸게 살 것이라는 것만큼은 저는 확신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편 그레이스케일 관련된 소송 결과는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은 가운데 어느샌가 9월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SEC 같은 경우 9월 첫째 주에 응답을 해야 되는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들을 앞두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블랙락부터 시작해가지고 발키리까지 9월 2일, 1일,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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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이런 식으로다가 9월 초반에 첫 번째 결정에 대한 승인에 대한 응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9월 초에 이 중에 어떤 ETF라도 승인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극히 적지만 그래도 일단 날짜들이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현물 ETF 신청이 많은데 적어도 이 마지막 날짜라고 볼 수 있는 내년 3월까지 그래도 적어도 하나 정도는 승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으로 해서는 태국에서 또 재미난 소식이 나왔습니다. 아르헨티나에 이어가지고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이 소식. 태국의 신임 총리가 암호화폐 지지자라는 것인데요. 다른 지지자들처럼 구체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언급하진 않았었지만은 이 양반 같은 경우는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태국 부동산 개발업체인 산3의 CEO였었는데 그는 시리허브라는 토큰을 출시하기도 했었고 과거에 모든 태국 시민들에게 1만 바트의 에어드랍을 뿌리겠다라면서 공약으로 내건 바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그는 당선 후에도 친암호화폐 성향을 이어가면서 공약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은 안면을 싹 바꾸면서 나몰라라 할 것인가? 공약을 지키게 된다라면은 비트코인도 지지를 하는 모습을 꼭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이어서는 최근에 말이 많은 바이낸스. 어제 전체 거래소에서 7,831개의 비트코인이 출금이 됐는데 이 중에 90%가 바이낸스에서 나왔어요. 바이낸스를 두고 돌아가는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유명 비트코인 지지자이자 인플루언서이기도 한 마이크 알프레드는 바이낸스의 CEO인 짱뻥짜오가 BNB 가격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내다 팔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BNB가 207달러를 유지하거나 그 위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가격을 유지하는 데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것, 즉 자금들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러한 자금을 어디서 얻고 있느냐? 비트코인을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BNB를 또 바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주장에 피터 브렌트도 덩달아 동의하면서 이야기하기를 나 역시도 지난 수년간 바이낸스 글로벌은 스캠이며 BNB는 값싼 법정화폐라고 주장을 해왔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마이크 알프레드가 이야기를 했었던 것처럼 바이낸스가 무너진다, BNB 가격이 빠진다, 절대로 혼자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겠죠. 가진 거 다 던져서라도 회사를 구하려고 할 텐데 그 과정 속에서 비트코인의 대량 매도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혼란이 빚어지게 되면서 시장의 큰 하락을 야기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FTX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파장이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자, BNB 가격이 간당간당하다. 자, 200달러 선이 무너지게 되면 130달러까지 그대로 밀릴 수 있다는 좋지 않은 분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 바이낸스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암호화폐 시장이 혼란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그래도 바이낸스가 살아남기를 바라는 것이 낫지 않나. 국내 투자자들 중에서도 바이낸스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만큼 사용하기가 편하고 많은 코인들이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낸스 저는 개인적으로 잘 버텨줄 수 있기를 바라보고 이어서는 비트코인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오늘 현물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매크로 CRG 분석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물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현물 매도는 적은 상황. 이런 상황에서 상승을 원하는 세력들이 베팅을 좀 크게 해준다면 이런 식으로 크게 반등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희망 회로가 떼구르 굴러가고 있는 가운데 케빈 스벤슨 분석가 날카로운 분석을 하나 남겼습니다. 자, 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비트코인 이번 폭락 때문에 RSI가 대폭으로다가 하락을 해버렸다. 4시간 봉으로는 사상 최저이며 일봉 RSI 같은 경우는 전염병 사태 때 떡락 나왔을 때만큼 그때 이후로는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 그때와 마찬가지로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다가 전부 다 말아 올리면서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그러한 기대인데요. 케빈 스펜슨 분석가는 이렇게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과 2020년도 때와의 상황은 완전하게 다르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 양적 완화 때문인데 그때는 전염병 사태 때 락다운 걸어놓고 돈을 대량으로 찍어버렸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강력한 반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인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는 추가로 이야기해주기를 과거의 비슷한 사례를 또 찾아보자면 2018년도 때를 들 수가 있겠다. 그때는 사실 떡락 나왔을 때 전염병 사태 때보다 RSI가 더 낮았었다. 그때 당시 가격이 4,000달러였었는데 그렇게까지 하락하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발생을 했었느냐. RSI는 반등을 하되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는 3,000달러대까지 한 번 더 후퇴를 하면서 RSI 상에서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어냈었다.
즉 RSI가 떨어진 상황에서 가격이 한 번 더 떨궜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지금도 오히려 그때와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V자 반등 나오지 않을 가능성 높다. 왜냐? 다시 한번 양적 완화가 없기 때문에 라는 분석을 남겼습니다. 확실히 일리가 있는 분석이긴 한데요. 미국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을 했을 때 양적 완화가 뒤에서 유동성을 계속해서 받쳐주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지적들 비슷한 견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어서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 저항이 어디 있느냐 27,000달러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항을 한번 때리고 이 자리에서 오를지 내릴지를 봐야 된다라는 분석이 있었고요. 로이 분석가 같은 경우도 약간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 비트코인을 두고 곧 있으면 저항 구간에 돌입할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27,000달러짜리나 27,300달러짜리에서 숏을 한번 노려봄직하다라는 의견을 남겼었습니다. 과연 이번에 비트코인 약반등, 강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아니면은 데드캣에 불과하면서 떨어지고 말 것인가?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항 자리가 1,700달러 선이 될 수가 있겠다. 1,700에서 1,780달러 선까지 이 자리를 뚫게 된다라면은 지속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하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업상에서는 확장을 해 나가고 있지만은 토큰 가격은 지지부진하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매틱, 이번에 웹3 앱 개발사인 크리소스와의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소식을 끝으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다시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지지를 위한 광주뜻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봐주시기를 해주셔야 저도 계속해서 채널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항상 도와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